자, 뉴스 인사이다의 대담 더불어민주당의 부승찬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추운 날씨인데요. 예. 어떻습니까? 좀 멀리서 지금 올라오시는 길입니까? 예, 용인에서. 용인에서. 예, 오다가 한남동도 거쳤습니까? 거쳤습니다. 그죠? 저도 예. 판교 쪽에서 올라오다가 예, 항상 봅니다. 거기 예. 오늘은 어떠냐? 이 추운데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느냐? 조금 집결하는 모양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제가 올 때는 없더라고요. 네, 많이는. 추워서 예, 아마 그런 것 추워서 너무 같습니다. 추워서. 예. 자, 어제 추운데 어제 군사법원에서는 또 무죄 판결이 나서 예. 그 현장에 의원님도 또 가셨습니까? 예. 아.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다음에 개혁신당까지 와 네. 있었죠. 예. 자, 어제 하여튼 이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항명죄, 네. 상가 명예훼손죄 두 예. 개 다 무죄.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는데 예, 구형 무죄를 선고. 선고했는데 이 무죄 선고 의미를 한번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번 비상계엄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기서 놀랍습니다. 뭐. 예. 정말 과연 우리가 이제 계엄을 그동안 많이 역대 정부에서 전두환 박정희 때 지켜보고 이승만 때 뭐 52년 계엄도 있었지만 항상 거기에 이제 위법한 명령에 저항하는 군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잖아요. 다 명령에 따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박정훈 단장 같은 경우는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군 전체에 대한 네. 군인 기본법 그다음에 군인 복무 규율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동기를 좀 만들어줬다. 그래서 항상 군인들은 걱정하는 게 이게 위법한 명령임에도 항명에 대한 두려움. 네. 이게 가장 크잖아요. 그건 뭐 사실 군인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항상 그거에 대해서 예. 질문을 받을 때 답하기가 쉽지도 않았었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항상 그런데 정말 우리 최혜병 네. 그 꽃다운 나이에 순직하신 최혜병을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일념이 있었고 그게 정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거에 저항했었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은 이긴다, 정의는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교훈을 남겨준 그런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 중에 좀 귀에 좀 와닿는 게 특히 마음에 와닿는 게 대령이에요. 예. 그리고 사령관들은 이번에 계엄 내란 때 별 3개입니다. 예.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뭐 방첩사령관, 뭐 그 중에는 아예 동조해서 핵심 세력도 있겠지만 뭔가 이런 지시를 받았을 때 아니라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요. 박대령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으면 이거 막아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그럼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았죠. 근데 이게 계엄을 네. 기획하는 쪽에서 봤을 땐 상당히 임무를 잘 포섭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령관들 말씀이시죠? 예, 루저들만 포섭을 했던 거고 그 루저들을 진급을 시켜주고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1년에 걸쳐서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그 자리를 유지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섭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말 잘 듣고 그다음에 영혼 없는 사람들을 잘 네. 골라서 계엄을 시도했다. 뭐 이런 점이 있는 거고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이분은 위관 때도 그렇고 영관 때도 그렇고 내 어깨에 결쳐진 계급장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지내왔던 분이 아닌가.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중위 뭐 대위 소령 거치면서 이 계급장이 마지막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금을 포기하고 전역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군의 문화 자체가 잘못된 거야. 비합리적이야. 그러면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진급 때문에. 진급 때문에. 예. 그리고 보직 때문에 이제 딴 데로 쫓겨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를 한 것도 물론 큰 뜻을 갖고는 있긴 했지만 여기 있으면
사관학교 나오고 이제 소령에서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었죠. 장기야 단기야. 아하.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를 결정하는 건 나야. 본인이 선배들이야. 결정합니다. 예, 예. 근데 저는 그건 왜 내가 결정하는 걸 당신 내가 결정하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군문을 나설 수밖에 없었고. 저도 뭐 사실 오랫동안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법무장교로 네. 군 법무관으로 10년간 이제 소령으로 저도 제대를 했었는데 항상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군에 오래 있고 싶었는데 중간에 이제 나왔는데 항상 이제 보잖아요. 예. 이제 저희는 보병, 이제 육군이기 네. 때문에 보병들 일반 군인들 보면서 저 사람 여기서 정말 내일이 없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예.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 구별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군사법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도 처벌하거나 징계하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을 바라봤는데 오늘 그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은 군에 계실 때 이 계급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셨다는 생각을 거잖아요. 했어요. 그리고 일단 와이프와 애들한테 미안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남편이요 아빠인데. 네. 요렇게 선택하면 진급될 게 보이거든요. 네, 요렇게 보여요. 선택하면 진급되다. 박정훈 대령도 알았을 거예요. 이거 그냥 못 본 척 모른 척 하면 나 정말 편한데 라는 거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니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네. 우리 최혜병이 억울한 죽음인데 거기에 눈을 감는다는 거. 네. 그리고 그 명령, 부당한 명령, 물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갔는데 그거를 나 몰라라 하는 거. 그거는 도저히 못 견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들까지 이제 육군사관학교 보낼 정도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인관도 투철했고 아들 봤을 때 절대 못하겠다. 못하죠.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사관학교 근데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들이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아들도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들 보기에 부끄러운 부끄럽지 아빠가 않은- 되면 안 된다. 네, 아빠였죠. 와, 참 대단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저는 평하고 싶어요. 어쩌면 이게 내란 계엄까지 이게 역사적 흐름이라고 보면 이 최병, 이 박정훈 대령이 항명 사건 이게 어쩌면 시발점이 된 게 아닌가 생각도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기도 연결이 하고요.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경로에서 시작된 네. 거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방부 차관 장관 권한대행한테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소하지 마라. 항소하지 마라. 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제가 군 검사도 하고 군 판사도 해서 보면 막 기계적 항소이긴 한데 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 해도 되거든요. 네. 뭐 판단입니다. 안 할 이유가 더 많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무죄 받을 게 또 거의 확실한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좀 전에 말씀하긴 했는데 이번 이 사건 계기로 예. 뭐 군인 복무기본법이라든지 예. 군인권법 뭐 예. 바뀌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교육 먼저 바뀌어야겠죠. 네, 교육도 바뀌고. 부당하고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마라. 예, 항명 아니다. 그 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이번 계엄군들의 특징이 뭐냐면 11월 25일 날 네. 정군에다가 정신교육 자료를 배포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내용들을 담아요. 아하.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 이런 그 대통령이 담아했던 내용들을 장관 지시로 정책실장이 그걸 네. 수명하고 이거를 정군에다가 지시문을 내려보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정군에다가 이런 개헌과 관련된 정당성을 보장받고자 했던 정신교육을 실시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우리 박정훈 대령을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서 네. 그래서 진짜 군이 진짜 어디로 가야 되냐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되냐 네.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사례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 관련 법에 대한 개정이 네. 선행돼서 정말 우리 군이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 아닙니까? 네. 군의 존재가 공기처럼 네. 몰라야 되는 거죠. 몰라야 소중함을.
너무나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번 박정훈 대령 사건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계엄군 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군이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과 관련된 입법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법도 좀 바뀌어야 되고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게 규정이 좀 그리고 필요하지 이제 않을까 싶어요. 지휘관들이 정말 중요한 것 잘해야 같아요. 됩니다. 지휘관들은 이제 그 명령을 또 수행하는 밑에 하위 계급에 있는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여를이 네. 이 정신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위법한지 이걸 안 따라야 되는지 이걸 모르거든요. 그게 본능적으로 이번에도 와서 네. 국회 와서 본능적으로 저항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밖에 부하는 할 게 없지만 지휘관은요. 이 명령에 대해서 이거 위법한지 아닌지를 빨리 계속 판단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하라고 지휘관 자리를 주고 계급장 별을 달아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지휘관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휘관이라는 거는 무조건 예. 사령관은 지휘관이 아닙니다. 사령관, 사단장, 뭐 예. 대대장, 연대장 네. 그 각급 그 제대의 지휘관들이 예. 그 지휘관들이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판단을 잘못한 네. 거로 인해서 부대원 전체를 그렇죠. 지금 부대원 전체가 내란죄 가담자가 네. 될 수 있어요. 지금 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될 것 같거든요. 다 네. 네. 돌아가지고 총 쏘고 뭐 국회 부수고 들어간 문 부수 창문 부수 들어간 사람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거 안 처벌할 수 없어요. 네. 그 지휘관 판단을 잘못한 거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휘관이 그 책임이 막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번에 뭐 정말 계엄도 그렇고 박정훈 대령 이번 재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군이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보여지고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네. 이번 교육 체계에서부터 완전히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건 자체는 사실 이래요. 이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하지 말라라고 보류 명령 내렸는데 이걸 따르지 않았다. 예. 여기 항명이다. 예. 이런 구조고 또 방송 나가서 네. 상관 명예훼손했다. 네. 뭐 이 등등의 얘기인데 더 우리가 좀 주목했고 또 봐야 될 부분이 네. VIP 경로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경로 이게 시작이었다. 예. 근데 요거는 판결이나 이런 데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사실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네. VIP 경로설에 대한 것도 시작될 거고요. 최혜병 특검법도 다시 해서 이제 시작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혜병 국정조사도 시작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를 밝히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윤석열의 신기 경험만 했던 이종섭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다음에 뭐 임성근 사다장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이제 판결이 선고됐지만 이제 시작이다. 예, 해야 될 게 더 많다. 네. 뭐 국방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는 거죠 앞으로. 예, 요 뭐 부분? 하고요.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이 돼 있기 예,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제 지금 비상계엄 때문에 약간 후순위로 원래 김건희 특검법 이거 최혜병 특검법이 쌍특검이었잖아요. 쌍특검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내란 때문에 내란 이게 조금 때문에 후순이 되긴 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대로 수사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상황을 만들려고 예. 북한의 무인기 침투시켰다는 의혹 네.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네. 이를 뒷받침한 증거가 나왔다면서요. 증거가 나왔는데요. 오호, 야, 이게 좋네요. 정말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는데 너무 구체적입니까?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아직 공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개를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보실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거나 기자회견하면 바로바로 입장을 내요. 입장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성환 제2 안보실 2차장이 드론사를 방문한 거. 그다음에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안보실을 방문한 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드론사령부에다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저희가. 국회법에 따라서. 예.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번 주에 2주째인데 그거를 어디서 제출하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안보실에서. 왜 안 보실서 그걸 합니까? 드론 사령부에서 해야 되지. 2024년 3월에 내가 갔다 왔다. 안보실 2차장이 갔다 왔다. 이게 확인됐다. 하지만 이거는 뭐 외환 유치와 관련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안보실에서 자료 제공을 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게 이상하네요. 뭐냐면 이상합니다.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안보실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요. 네. 그래서 다만 강하게 나오는데 무인기에 대한 거는 얘기를 안 해요. 아하. 북풍, 예. 안보실 지시 요거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한 사람의 제보를 통해서 이게 확인된 거면 안보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수의 제보이기 때문에 네. 다수의 제보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좀 신뢰도가 높아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북한과 발표한 거랑 유사한 것들을 이제 받아냈어요. 아하. 예,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공개를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도. 예, 아마도.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대북전단도 마찬가지고요. 대북전단 마찬가지입니까? 대북전단도 대북전단도 지휘 체계를 통하지 않고 합참이라든지 이런 지휘 체계를 통하지 않고 다른 조직과 직거래한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작전 지휘 체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아, 그것도 충격적인데요. 대북전단도 그렇고 무인기도 그렇고. 아,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거는 합참에서 작전 통제를 하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비선 라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무인기하고 대북전단입니다. 아, 무인기 전단 왜 문제냐면 이게 북한으로 보내면 사실은 계엄 상황 조성도 조성이지만 전쟁 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을 도발해 가지고 자극시켜서 예.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 예. 이게 사실 외환죄고 이게 민주당에서 지금 추가로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예. 있는데 이게 지금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사실 예. 알고 보면. 두 가지 포인트예요. 네. 하나는 뭐냐면 정상적인 작전 라인을 통했으면 네. 이건 군사 작전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최소한. 예, 최소한. 네, 뭐라 그거라도. 근데 이게 안 됐다라는 거. 또 작전 하나, 개통이 아니었다. 예, 또 아이고야. 하나는 뭐냐면 부적합 판정. 전투용으로 야 이거 전투용으로 쓰지 마. 군사 작전용으로 쓰지 마. 야 그러면 너 이거 폐기할 수는 없고 군사 훈련 교육 훈련용으로만 써. 네. 이런 것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소음도가 높고 레이더에 잘 식별되는 네. 이런 것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땐 예. 뭐 외환 유치가 성립이 안 되면 일반 이적, 예. 일반 이적죄. 일반 이적죄로도 이제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했다라는 게 예. 그냥 뭐 HID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보면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 없었다. 의원님 그 지금 말씀 중에 예. 그 합참에서는 또 합참 의장 같은 경우는 뭐 이걸 막았다라는 뭐 보도도 있었는데 정상적 개통으로 간다면 이거는 전쟁 유도할 수 있고 안 좋다 국지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판단했던 그래서 지휘 개통 아닌 다른 개통으로 갔을 가능성도 그럼요.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면 무섭네요. 정상적인 지휘 개통을 안 통한 거. 무섭네요. 아니 군은 네. 평시에는 합참의 작전 통제를 받게끔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 모든 게 합참부장이 책임이잖아요. 네. 군령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군사 작전에 사용해서는 안 될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를 이용한 거잖아요. 활용한 거잖아요. 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상당히 외환 유치와 일반 이적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안보실에서 계속 뜨거 하면서 입장 자료를 내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된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 네. 말씀이네요. 저희가 제보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거를 수사 촉구를 강력히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게 무슨 허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잖아요. 하라는 거잖아요. 허위 사실이면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만이고 제보를 받았으니까. 받았다. 예. 그러니까 이건 수사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자, 이 가운데 합참이 합동참모본부가 12.3 내란 사태 계엄 상황실 구성할 때 예. 연락관을 각 부처에 파견을 시켰던데 네. 사실은 이게 지금 어설프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알고 보면 치밀했습니다. 상당히 치밀했네요. 네. 이런 자료들이 네. 증거들이 드러나는 거 네. 보면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던 네. 계엄이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과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막아주신 겁니다. 제가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막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있지만 네.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시민들 아하, 덕이었잖아요. 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장갑차에 들어눕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막은 건데요. 이걸 좀 보고 있으면 합참이 그동안은 상당히 언저리에 있었죠. 네. 핵심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네. 그러다가 이번에 합참이 처음으로 인정했죠. 아.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네. 이게 합참에서 인정한 것도 인정한 거지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이거를 시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가장 해제 요구하고 사실 대통령이 한 4시간 네. 시간 끌었었어요. 네. 바로 네. 선포 안 하고 발표할 때까지 정부 부처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계속 돌렸다는 거네요. 네. 파견해라. 진짜 계엄 더 하려고 했네요. 네. 그러면. 원래 정부 연락관은 5급 이상을 계엄사령부로 파견을 오게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1시 이후부터 진행됐거든요. 전화가. 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합참이 민군작전부에서 이거를 했다라는 거.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합참도 계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실 빠져 있었는데 알고 보면 합참도 관련성이 있어요. 네. 지금 때 군대만 잡혀 있는 것 같고 예. 아직까지 내각에도 안 나왔고 특히 그럼요. 안보실비로서 비서실에서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왜 안 나옵니까? 아니 이번에 이제 그 최상목을 조사하고 네. 수사하면 나올 겁니다. 최상목 대 왜냐하면 그 메모 비상 입법, 그렇죠. 예, 그거 예비비 관련된 입법기구 예비비 관련된 거 그거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 네. 어디냐, 요거부터 조태열 외교안보 쪽은 어떻게 제외 공간에다가 어떤 자료를 보내려고 했느냐. 그거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는 거니까 최상목 지금 권한 대응한다고 아주 그냥 대통령 놀이 제대로 하고 있던데 이제 곧 저는 드러날 것이다. 드러날 것입니다. 아마 내각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 또 우리 부의원님은 잘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고발당할 것 같은데. 아니 김태호 차장이 관련성이 없을 리가 없을 건데 없을 리가 없다 이 말 제가 네. 2번 하는 네. 그 정도로 최측근이고요. 네. 안보실장이 계속 바뀌는데 본인은 계속 거기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의 가장 핵심인 사람이 이번 계엄에 빠져 있다고요? 그건 전 납득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김태호 1차장이 기자들하고 저녁을 먹었다라는 네. 거 아니에요? 저녁을 먹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알리바이를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이런 외교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대사한 네. 일이잖아요. 뭐 행동대원이 군이 들어가긴 했지만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점점점 드러나는 것도 김병주 의원이 네. 제보를 받은 HID 방문.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이게 HID 방문 좀 질문 드려보. 저는 제가 군에 오래 있으면 딱 한 번 봤어요. 징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에 아니고 변호사하면서 만났네요. 근데 그분이 자기에 대해서 아무도 밝히질 않아서 징계 받는데 징계하는 너무 힘들었던 생각이 나. 그 정도로 그럼. 비밀리에 있고 일반인들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이제 어쩌다 공무원들은 특히나 HID 존재를 당연히 몰라요. 모르게끔 하죠. 예. 근데 HID를 방문했어? 방문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일반 부대도 아니고 HID를 방문했다? 그럼 깊숙이 관여됐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운영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예. 해리스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해리스는 내가 교육시키면 된다. 1차장, 1개 1차장이 미국의 대통령을 교육시키면 된다. 예. 그러면 외교 안보 관련된 담화는 누가 작성하냐? 내 책임하에 작성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교 안보와 관련 건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하는 사람이 김태호잖아요. 김태호인데. 왜냐하면 본인이 머리가 안 되니까 김태호한테 의존하고 김태호가 하는 얘기는 다 진실인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호, 그 다음에 정진석 네. 이런 사람들이 연관이 안 됐다. 아하. 연관이 안 됐는데 합참 결심지원실로 갔다. 맞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내란이 지금 지속된다고 보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럼요. 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본인들 처벌되거든요. 중하게 무슨 짓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요, 이게 대통령실이 무임기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내란보다 더 심각한 거죠. 예, 외환이니까. 외환이니까. 더 심각하니까 이게 지금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로. 그러니까 이거 철저히 막아야 되는데 네. 이번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서 부의지시다, 국방부 합참은 모르게 해야 된다, 김용대 드론 사령관의 그 워딩을 우리가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워딩을 공개하는 제보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공개하자마자 30분 만에 대통령실에서 입장문이 나오잖아요. 아하. 그리고 다음 날 고발하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는 대통령실로 이게 이렇게 파급되는 것들을 1차적으로 막자. 또 하나는 하고. 뭐냐면 네. 제보자들 입 다물어라. 보안조사 들어간다. 예. 고발했으니까 보안조사하는 명분은 생긴 거 생기는 아니에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보자들에 대해서 부대원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샅샅이 이제 포렌식도 하고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야, 니네 입 다물어. 네. 입을 막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안보실이 1차장은 HID에 가고 예. 2차장은 드론 사령부 가고 예. 드론은 북한에 띄어서 외환을 유도하는 거고 네. HID는 지금 말한 것처럼 계엄 상황에서 내란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소요 사태 만들고. 아니 그 소요 사태를 만드는 게 공소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공소장에 특전사령부 707 특임대장한테 특임단장한테 뭐라고 했느냐. 북한에서 곧 직감적인 공격을 해올 것이다. 것이니까. 12월 2일 날 예. 17시 저녁 5시에 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북한 세력에 동조하는 민간인들에 의해서 서울 시내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특전사를 출동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요 사태를 만드는 HID 예요. HID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데 다 맞아 떨어지는 아기가.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기가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 철저하게 대통령실은 이거를 디펜스 해보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거는 뭐 다르게 좀 전개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을 저기 한남동에 못 나오게 만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잡혀가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네. 저는 이 내란보다 더 심각한 게 왜 말씀한 것처럼 북한하고 전쟁을 하고 미국한테 이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드러나는 그렇죠. 사실로 보면 이게 드러나면 본인들의 법적 책임, 엄중한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대통령 붙잡아 놓고 저기 놔두고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 디자인을 했던 기획을 했던 팀들이 네.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 네. 대통령은 허수아비야. 네. 뭐 강력한 권위주의적 리더지만 허수아비야. 뭐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거를 야 술만 먹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안 대고 안 따라가고 하니까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권력의 영속을 누리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게 우려스러워서 네. 혹시나 네. 그거면 그걸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만큼 뭐 이렇게 돌아간 사람 아니니까. 네. 그런 거라면 아직까지 내란의 핵심 세력은 아니 외환의 핵심 세력은 안 그렇죠. 잡힌 거 아닙니까? 안 잡힌 거죠. 그 군인들이나 경찰들은 수족들이에요. 시킨 수족. 거 하는 거 네,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요 사람들만 잡혀 있잖아요, 지금. 지금 그 외에는 없죠. 제가 이제 국정조사 특위 2번이나 고사한 것도 특위위원 2번이나 고사한 것도 예. 보세요. 이런 사람들 그 실제적으로 기획을 했던 계엄을 기획했던 외환을 기획했던 사람들은 네.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진한 군인들만 나와서 또 그냥 여론몰이가 그쪽으로만 갈 거 아니에요. 지금 군인들만 다 구속되고 기소됐습니다. 네, 네. 그분들이 뭐 머리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한 거잖아요. 안보실이 이 계엄을 모르고 외환을 모르고 이걸 주도 안 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보실의 존재 이유는 없는 거죠. 거죠. 안보실 그거 하라고 있는 네. 조직인데요. 네. 빠져 있다. 네,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간과하는 측면이 있어요. 공소장도 다시 한번 꼼꼼히 읽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 수사기관에서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네. 공수처에다가 무슨 제보 오면 이제는 공수처에다 줘요. 야, 이거 빨리 수사. 참고하라고. 예. 참고하라고. 그러면 뭐 얻어 걸리는 것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지금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그 경호처에서 관할하는 군부대 병력들 있잖아요. 네. 뭐 33, 뭐 5, 네, 군사경찰, 뭐 삼상 군사경찰하고 경찰대, 뭐. 55 경비여단. 요 경비다. 군병력들은 좀 아마 의원님께서도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지적도 많이 하시고요. 예, 어떻게 그래서 되는 겁니까 앞으로?
지금 국방부에서는 명확히 얘기했고요. 네. 만일 동원되면 임무 취소. 그리고 이제 아주 대놓고 경호처장한테 김선호 권한대행이 네.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이 얘기를 했고요. 저 역시도 이제 이 배속과 관련된 문제는 육군본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직접 육군 참모총장 권한대행하고 직접 통화했습니다. 예. 직접 통화했고 예. 이거 제2의 내란에 군이 가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다친다. 우리 군인들 그렇게 애꿎게 이런 개헌군, 내란군으로 몰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해서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차 집행 들어갈 때는 군대는 빠지는 겁니까? 빠집니다, 완전히. 3, 3, 5가 다 빠집니까? 완전 빠지고요.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경호처 이제 친한 친구들도 예. 있잖아요. 뭐 네. 연세대학교 이제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때 경호처 직원들도 좀 있었고 해서 예. 잘 얘기를 아시겠네요, 해보면 직원들. 예. 네, 얘기를 해보면 네. 빨리 처리해 주길 바래요. 그분들 입장에서도 네. 결국은 경호처에 있는 일반 공무원 말고 그 위에 한 몇 명 빼고. 그 사람들 어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는 고민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예. 자, 오늘까지 이제 출석 요구를 했잖아요. 경호처장이. 박종준. 네. 박종준 경호처장. 그러면 이제 세 차례 출석 요구를 이제 불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박종준을 체포하는 건 아주 쉬운 거죠. 체포영장 떨어지면 네, 아주 쉬운 거죠. 예. 그래서 박종준을 드러내고 다음 날 대통령을 체포하러 갈 거냐. 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선후 관계. 예. 그래서 아무래도 박종준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경호차장 김성훈이 존재하는 나는 상당히 그쪽 그 인맥들이 있잖아요. 네. 그쪽 인맥들이 또 약점 잡힌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경호 요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강력하게 대응할 수도 있지만 만일 이 리더들을 떨궈내면 네. 끄집어내면 정말 수월하게 대통령 체포는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쯤 하게 되는 겁니까? 다들 국민들이 그래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져요. 저는 만일 경호처장을 네. 먼저 체포한다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저는 월요일 날. 생각하고 있고 예. 만일 경호처장을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하러 들어간다. 윤석열을 체포하러 들어간다면 네. 이번 주말이 되지 않을까 주말이 싶어요. 될 수도 예. 알겠습니다. 뭐 정말 바라는 거는 유혈 사태나 이런 무력적인 그게 없어야 될 건데. 저는 없을 거로 보여. 없을 거로 이 보십니까?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 네. 없을 거로 보여. 이 707 우리 특전사 10 수여단 국회 들어와서 하는 걸 보십시오. 네. 시민들의 단호함에 예. 결국 숙이잖아요. 못했죠. 마찬가지예요. 네. 경호처도 예. 윤석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다 있어요. 가족도 있어요. 뉴스도 봅니다, 다. 어공도 아니고 일반 공무원이요. 일반 공무원입니다. 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그런 모험은 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사법부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정당성을 가지고 체포하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오늘 댓글에 무승찬 의원님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정말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신다. 뭐 정보 별로 주문드리고 아닙니다. 자주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시간이 허락하는 계속 아니 좀 나와주세요. 불러주시면 오자. 계속 거의 계속 모시고 싶습니다. 예. 뭐 이슈 있으면 매일 하시죠. 매일. 다음 주에 또 다시 또 모시고 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승찬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